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양팀 10분간 발언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상대방 발언 중에 끼어드는 것은 사회자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는 쪽에서 먼저 왜 그런지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요? 네. 먼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없으면 아무도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을 돕지 않는다면 내가 도와주지 않음으로써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면 심할 정도에는 내가 살인의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필요하지 않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얘기해 주세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거는 그냥 자신의 도덕적 문제일 뿐, 법으로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하고 싶지 않은데도 일부러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혹시 상대방에게 하고 싶은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데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이런 데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저 네. 있습니다. 먼저 발언하실 분은 얘기해 주세요. 저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그 반대 필요 없다 측의 사람분들 그쪽들은 만약에 길가에 사람이 쓰러져 있을 때 네. 그냥 모른 척 지나갈 것입니까? 신고하겠죠. 신고. 저는 일단은 괜찮은지 물어보는 거 자, 같아요. 끝났고요. 발언 끝났네요. 네. 그냥 지나가시겠습니까? 라고의 한 것에 대해서 대답해 주세요. 저는 신고를 하고 상태를 보겠죠. 그렇게 배웠으니까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스탑.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배웠는데 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반대하시는 거죠? 그거는 법으로 제지를 하면은 내가 무서워가지고 도망갔는데 내가 처벌을 받아야 한다 하면 너무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굳이 법까지로는 제정을 하지 않고 자신의 도덕적인 양심에 맡기는 거에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 사회자가 정리를 하자면 당신은 그러면 쓰러져 있는 사람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구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건 내 양심에 대한 판단이지 그건 법으로 강제하는 거랑은 다른 문제다. 이런 주장이죠. 네. 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하실 건지 제가 반박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박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만약 자기가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처벌을 받는다. 굳이 이렇게 뭔가 법을 제정해서 지켜주는 것만 하고 이제 뭔가 법으로 제정하면은 만약 자기가 도와줬는데 그 사람은 살았는데 살짝 다쳤어요. 그런 걸로 만약 고소를 하면은 그거를 보호해주는 법으로 하면은 만약 자기가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처벌을 해가지고 억울한 상황을 만들지 않으면 되겠죠. 그치? 저만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그런 거를 처벌하는 법이 아니라 이제 이제 구해줬을 때 고소를 했을 때 그것을 보호해주는 법으로 만들면은 이제 그 억울한 상황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사회자가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는 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안 구해줬다고 처벌하는 그런 조항으로 만들지 말고 심폐소생술하다가
실수로 갈비뼈 부러뜨려도 그거 심폐소생술을 한 사람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조항으로 법을 만들면 된다 라는 의미죠. 뭔가 안 구해준 거 처벌하는 쪽보다는 구해줬을 때 어떤 실수 같은 거를 보호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법을 만들면 된다 이 얘기인가요? 저 여기에 대해서 불찬이 네, 저 말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치면 일부러 실수인 척 그 사람을 더 다치게 할 수도 있고 안 도와줘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그거는 그냥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법으로까지 하는 거면 좀 법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냥 자신이 이게 더 올바른 선택이다를 자신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본 사람을 봤는데 그냥 지나간 사람을 처벌하지 않을 거면 그거는 법으로 만든 이유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은 지금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처음에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필요한 이유는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에도 누군가가 도와주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했죠. 네. 그러면 안 도와주고 갔을 때 처벌하는 조항 이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조항에 대해서 어떻게 상경이와 두 학생이 생각이 다른가요? 안 도와주고 그냥 방관만 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조항 이게 필요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해 주세요. 제가 네, 상경이 얘기해 주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사람이 뭔가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피해를 당하는 것을 보고 있다 봤는데 그것을 도와주지 않는 거는 방관으로 이제 처벌을 하면은 되는데 그 뭔가 어떤 사람이 그 다쳐서 쓰러졌다 했을 때 이 말을 정리를 해서 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일단 여기서 도와줄 수 있는 걸 안 도와줬느냐 도와줄 수 없는 거였느냐를 좀 가려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예를 들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는 그 사람이 수영을 못할 수도 있는데 혹시 의견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저 네, 있습니다. 우리 물에 빠진 사람을 빠져서 못 나와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을 내가 그걸 봤을 때 직접 도와주진 못하더라도 신고는 할 수 있고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신고를 부탁할 수도 있으니까 신고만 해준다면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으로 처벌을 받지 않을 것 같아요. 신고 정도만 해도 의무는 한 것이다. 저 네. 할 말하겠습니다. 기성이나 유진이도 준비해 주세요. 아니 이분이 나보고 자, 계속 신고만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근데 신고를 딱 했어요. 근데 거기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이 계속 살려달라고 소리를 쳐요. 근데 전 수영을 못해요. 근데 그래가지고 그 구급차가 왔는데 그 사람이 죽어 있어가지고 CCTV를 돌려봤는데 내가 전화만 하고 가만히 있는 모습이 찍혔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그냥 방관만 했다라고 오해를 받으면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방관했느냐 아니면 하려고 할 수 있는 걸 다 했느냐를 가리는 게 좀 어렵다는 거예요. 분석 판단하는 거죠. 난 수영 못해서 신고만 했다. 근데 CCTV 돌려보니까 유가족 입장에서는 좀 바다에 뛰어들어서 구해주지 그런 안타까울 수 있죠. 저 얘기하세요.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사람을
사람을 구하겠다고 끼어들었다간 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법으로 개인의 감정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이성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저 말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근데 스탄이 말고 다른 사람 할 말 없나요? 그게는 할 말이 있었는데 이분이 자꾸 말하시네요. 네. 예슬이가 이성적이어야 된다 했는데요. 네. 뭘 말하는 건지. 그러니까 수영을 할 수 있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유가족들이 왜 물에 안 끼어들었느냐라고 하는 건 너무 감정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가 아까 전에 그렇게 해서 오해를 받으면 감정이 상할 수도 있다고 해서 네. 그렇게 말해. 유가족 입장에서는 신고만 해줬어요. 감사합니다. 죽었는데 이러진 않겠죠. 네. 당신이 물에 뛰어들어서 구해줬어야지 막 이러겠죠.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술이는 법이 그런 감정적인 그런 부분을 얘기할 필요는 없고 이성적으로만 판단하면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 저 말하겠습니다. 저기는 저분밖에 아, 팀원이 아니. 없나? 네. 어차피 아직 7분 남았으니까 한 3, 4분만 쓰세요. 하면 되나요? 네. 법이 이성적이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CCTV에 제가 전화한 것만 딱 찍히고 바라보는 게 찍혔어요. 그리고 주변에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 익사자는 죽었어. 근데 만약에 법이 이성적으로 판단한다면 그 사람은 살인자가 되는 겁니까? 아니요. 증거가 CCTV밖에 없는데 그러면 뭐 증인이 한 명도 없고 본 사람이 한 명도 없고 CCTV밖에 없는데 내가 전화만 하고 딱 봤어. 보기만 했는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땐 그 사람이 살인자인 게 아닌가요? 신고를 했으면 살인자가 아니겠죠. 그 사람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 되는 요인이 내가 아니고 그 사람의 실수이고 그 사람이 죽을 것 같아서 내가 신고를 했는데 내가 도와주지 못해서 신고를 하는 것으로 도와준 건데 그게 왜 살인이 되는 거죠? 최소한의 방안으로 튜브라도 던져줄 수도 있지 않나요? 그것도 안 하고 그냥 신고만 딱 하고 보고만 있었어요. 그럼 뭐 거리가 너무 멀면 튜브를 못 던져주지 않나요? 보통 사람이 실수로 빠졌을 때 멀리까지 나가지 않습니다. 멀리까지 나가지 않는다면 빠져서 허우적 될 일이 없겠죠. 깊은 데는 허우적 되겠죠. 예를 들어 부둣가 그런 데서 빠졌어요. 그럼 허우적 되겠죠. 만약 근처에 튜브나 뭐 그런 구조 도구 같은 게 없다면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바다 근처에는 그런 게 다 되어 있는 거의 다 되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없다면 어떻게 행동을 하실 건데요? 없다면은 뭐 제가 뛰어들거나 아니 주변에 다른 사람을 찾아서 불러오겠죠. 그 주변에 다른 사람을 이제 찾아서 주변에 전에 방금 말하셨을 때그 CCTV로만 찍혔고 이제 본 사람이 없다고 했으면은 만약 주변에 있는 사람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좀 다른 사람한테 구해달라고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전화로 구조를 해달라고 이제 하는 거죠. 바다 근처에 가게가 한 개도 없겠습니까? 그 가게 중에 문 연 곳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게에 빨리 가서 사람이 빠졌다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해주면 그 사람들이 해주지 않을까요? 잠깐만 지금 대화의 방향이 물에 빠졌을 때 어떻게 구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중요한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기해 보세요. 만약에 그러면은 반대로 그쪽 반대측 분들이 빠졌는데
건데 그래서 난 안 구했다. 그래서 반대측 분들이 만약에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은 반대측 분들의 부모님이나 가족들이랑 억울하지 않을까요? 사마리아 법이 없는데 의무가 아니니까. 네. 다른 친구들 얘기해 보세요. 만약에 양심에 맡긴다고 했을 때 내 양심은 안 구하는 거야 라고 해서 안 구한다면 당신의 그러니까 만약에 당신의 가족을 누군가가 그렇게 안 구한다면 억울하지 않겠냐 이 얘기죠. 지성이랑 유진이가 한번 반박해 주세요. 근데 그게 뭐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안 억울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뭐 굳이 그렇게 막 억울할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차피 그게 양심의 영역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구해줬으면 좋았겠지만 안 구해줬다고 뭐 처벌해라 이러고 싶진 않다. 그런 얘기인가요? 네. 정말 당신이 죽어도 그런 당신이 진짜 사망을 했는데도 안 억울할 것 같나요? 사망을 했는데 어떻게 억울하죠? 유가족은 유가족. 근데 유가족 입장을 잘 모르겠는데. 유가족이 네 가족인 거야. 그니까요. 이제 그러면은 그 자기가 죽은 게 아니라 이제 자신이 그 죽은 사람의 유가족이고 자기랑 친하거나 이제 가족이었던 사람이 사망을 했어요. 그렇다면 근데 그 주변에 있던 사람이 그냥 그 살려달라는 말을 들었는데도 안 구해줬어요. 그러면 억울할 것 같나요? 안 억울할 것 같나요? 저요. 억울은 하겠지만 법으로 강압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좀 더 길게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구해주지 않으면 억울은 하겠지만 법으로 강압하는 건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약간 부담감을 심어서 구조를 하는데 실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법으로 강압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는 법 제도라고 책에 나와 있는데 돕는 게 꼭 신체적으로 돕는 게 아니고 구조 신고만 해도 돕는 것이 되고 아까도 말했듯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 돕다가 더 크게 다칠 수도 있으니까 신고만 하는 것만으로도 도와주는 게 되지 않을까요? 신고만도 못하는다는 거예요. 그 도와준다의 의미가 신고만 해주고 그만인 건가요? 아니면 제가 직접 그 사람한테 접촉을 해가지고 하는 게 도와주는 건가요? 둘 다 되죠. 저요. 그건 사람마다 다르지 않을까요? 여기서 선생님 하고 싶은 질문. 그러면 수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물에 안 뛰어들고 신고만 했을 때는 처벌할 수 있을까요? 애매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일단 지성이 아까 할 말 있으면 해보세요. 그 아까 전에 신고를 하면은 도와주는 게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정말 그 사람을 보고 신고만 하고 그 자리를 떠난 다음에 만약에 신고를 했는데 구조 타이밍을 놓쳐서 그 사람이 죽는다면 그것도 도와준 것인가요?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상황을 지켜보면서 주변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하거나 아까 말했듯이 바닷가를 튜브를 던져주거나 하겠죠. 내가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죠. 왜요? 아까 전에 예슬이가 신고를 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된다 했는데 방금 한 말은 너무 모순이 심한 거 아닌가요? 신고 최소의 도움이 신고라고 했지 최대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고를 하는 것만으로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 신고를 하고 그 자리를 떠나고 그 사람이 그 도움 타이밍을 놓쳐서 죽은 것도 도움이 되냐는 질문을 했는데 네, 잠깐만 끊고 가면 그러니까 신고 말고 다른 것도 더 할 수 있었던 사람이 신고까지만 하고 그만두었을 때 이 사람 처벌해야 되나요? 네. 이제 그때 일어난 상황을 조사를 해서 그 상황에서 지금 할 수 있었던 일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예를 들어 뭐 근처에 있는 뭐 같은
잡을 수 있는 한 것을 이제 던져준다던가 아니면 뭐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으면은 이제 신고 전화를 했던가 아니면은 뭐 그 뭔가 좀 허우적 거리는데 이제 곧 이제 구조대가 온다고 그 이제 피해자를 지금 좀 뭔가 안정을 시켜주든가 그런 것을 해주었을 때 이제 만약 거기에서 죽었었더라도 만약 거기 그 상황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을 최대한으로 했으면은 그 처벌을 하지 않도록 이제 법률을 규정하면은 되겠다. 네, 정리하면 그 일괄적으로 뭐 신고까지만 하면 처벌 안 하기 이런 하긴 그렇고 개별 사안을 수사를 해가지고 그에 따라 다르게 결정해야 된다. 네. 네, 이런 의견이고. 수찬이. 그러면 만약에 제가 수영을 못하고 휴대폰이 있어서 전화를 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주변을 둘러보니까 뭐 던질 게 없어요. 던질 게 없어가지고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었는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내가 딱 신고만 하고 저기에 있는데 왜 도움을 주지 못했냐 하니까 내가 못 봤다고 말하면 그거는 뭐 처벌해야 되는 건가요?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그게 뭔 뜻이고요? 그러니까 여기 튜브가 있어요. 구조용 튜브가 있는데 신고를 딱 하고 주변을 둘러보니까 여기 있는데 저는 만약 이 튜브를 못 봤어요. 이 튜브를 못 봤는데 그 피해자가 죽었어요. 그러면 수사를 해서 왜 이게 있었는데 이걸 던져주지 않았냐 라고 수사를 하면 저는 보지 못해서 그랬다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라고 하면은 이제 그 사람은 처벌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안 해야 되는 건가요? 정말 눈에 안 보였었는데 수사해보니까 튜브가 있었고 안 던졌다고 결론이 났어요. 그렇죠? 네. 억울하지 않을까 이 사람은 이런 얘기였어요. 일단 신고를 했고 안 보인 건 어쩔 수 없지만 신고는 해서 최소한의 방법은 갖췄고 고의로 그 사람이 죽게 뭐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은 정말 자신이 할 수 있는 걸 다 했잖아요. 자, 지금 그러면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지금 이 얘기에서 그건 개별 사건에 따라 이 사람을 처벌할지 말지는 다르게 결정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군요. 그렇죠? 어떤 경우에 적용하고 어떤 경우에 적용하지 말자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면? 자,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부분적으로 요거 조금 하자라는 얘기라서 양비론, 양시론이라고 하는데 둘 중에 하나로 일괄로 한다면 무엇으로 해야 될까라는 거죠. 둘 다 장단점은 있겠지만. 네, 수찬이. 만약에 아까 여기 탄성 측 분들께서 막 고의가 아니라 내가 실제로 못 봐서 그런 걸 하셨는데 만약에 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고의로 그랬는데 난 못 봤다 라고 하면 그거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한다고 하면 거짓말 쳐도 그만 아니냐 이런 얘기죠. 너 왜 똑바로 너의 의무를 다 안 했어? 저 할 만큼 했는데요. 못 봤는데요. 저는 지금 못 봤는데요. 거짓말 치면 그만인 건데 이런 거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필요하다고 하는 거는 누군가를 도와주는 문화를 만들 수는 있지만 너 왜 안 도와줬어? 라고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람도 생길 수 있는 거고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필요 없다라고 한다면 억울하게 처벌받을 일은 없겠지만 사람들이 보호의 의무를 좀 가볍게 여기겠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고 했을 때 얘기해주세요. 둘 다 조금씩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지금 할 말이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됐어. 좀 정리를 하고 그러면 준비되면 얘기하세요.
만약에 새로운 상황을 줄게요. 여러분 우리 길을 가고 있었는데 길거리에서 먹을 걸 구걸하는 한 노숙자가 있었어요. 여러분은 아 뭐야 하고 주머니 돈도 없고 해서 그냥 지나갔는데 다음날 그 노숙자가 굶어 죽었어요. 이 사람은 처벌해야 되나요? 근데 네. 일단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는 건 법에도 나와 있는 위법이라서 네. 딱히 처벌을 하진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것이 불법인가요? 네, 경범죄 처벌법에 나와 있습니다. 3조에. 얘를 잘못 들었군요. 길거리에서 걸어 다니면서 네. 배고파요라고 하는 것도 구걸인가요? 먹을 것 좀 주세요. 배고파요. 거기에 뭐라고 나와있는지 네. 자세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뭐 공공장소에서 구걸 뭐 그런 걸 한 사람이라고 나와. 네. 뭐 먹을 거 달라고 하는 것도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사람은 그러면 구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안 도와줘도 처벌 안 받는다. 불법 행위는. 그럼 만약에 수영 금지 구역에서 수영하다가 살려주세요 하는 거 어떻게 하죠? 그거는 일단 사람을 살리기는 해야 하니까 네. 우선은 내가 할 수 있는 걸 일단 해보고 그 사람이 만약에 산다면 그 회복이 된 다음에 처벌을 받던가. 그러니까 본인이라면 이제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러면 불법이죠. 수영 금지 구역에서 수영하는 것도. 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저거 어차피 불법인데 안 구해줘도 난 처벌 안 받겠지 하고 방관하다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때문에 처벌을 받는데요. 그 사람이 불법하지 않느냐, 불법 행위도 구해줘야 되느냐라고 얘기하면 어떨까요? 불법 행위를 한다면 구해줄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지킬 필요가 없을까요? 불법이어도 일단은 평범한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사람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면 구해줄 것 같습니다. 구해줄 것 같다. 사람이라면 도덕이 있기 때문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랑 그걸 법으로 만드느냐는 다른 얘기죠. 그게 이제 어떤 사람이 네. 범죄를 저질러 뭐 테러 같은 걸 저질렀는데 그 살인마가 그 테러를 저지른 사람이 다쳐도 네. 그 일단은 먼저 치료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처벌을 하니까 만약 불법이어도 일단은 구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처벌을 하는 게 더 아 좋습니다. 좀 더 불법적인 예를 들면 은행 강도가 돈 뭉치 들고 도망가다가 경찰한테 총상을 맞았어요. 이렇게 다리에. 쩔뚝쩔뚝 거리고 있는데 도와주세요 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뭐 도둑 같은데 뭘 도와줘 하고 그냥 갔어요. 이 사람 처벌해야 되네. 그때는 그런 사람을 이제 물론 도와줘야 하는데 안 도와줬다고 처벌하는 문제. 그때는 이제 네. 일단 그 경찰한테 총을 맞았으니까 그때 이제 주변에 공공기관인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때는 이제 그 사람들한테 이제 부탁을 해주는 게 더 어쨌든 뭔가를 해야지 처벌을 받지 않아야 한다. 아무것도 안 한다면 처벌할 수도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근데 만약에 이 총상 맞은 은행 강도를 안 도와줬다고 처벌할 거면 그 사람보다 총 쏜 경찰이 더 잘못한 거 아닌가요? 저 직접적인 죽음의 원인인데.
총선 경찰. 지금 시간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쪽에서도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제가 말하겠습니다. 네. 아까 그 수영 금지 구역하고 그 구걸하는 거 하고 아까 의견이 다르셨는데 그 노숙자도 위법을 일단 한 거잖아요. 구걸을 한 거면. 근데 아까 그 수영장에서 사람이 죽어가면 최소한의 양심으로는 그 사람을 살리고 일단 봐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 노숙자가 굶어가지고 팔이랑 다리나 뭐 이런데 뼈가 훤히 드러나 있어요. 근데 뭐 위법이니까 돈도 없고 뭐 위법이니까 그냥 안 줘야지 하고 가서 가면은 그거는 아까 그 수영 금지 그거랑 다른 거 아닌가요? 최소한의 의무도 안 한 거죠. 네. 뭐 신고도 안 하고 그냥 뭐 노숙자 같은 돈이 하고 그냥 갔어요. 그럴 때. 그럼 그 수영장 때 의견과 다른 거 아닌가요? 요 간 사람을 처벌해야 되느냐? 왜냐면 착한 사마리아인은 도와줘야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죠. 네. 아까도 그러니까 성경이가 얘기했던 건데 안 도와주는 사람 처벌하는 조항을 넣을 것이냐 아니면 그냥 도와주는 사람을 보호하는 조항을 넣을 것이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래요. 아까 성경이 의견은 그거죠. 안 도와줬다고 처벌하면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건 말고 도와주다가 뭔가 실수할 때 그거 보호해주는 그 정도만 해야 된다. 이 성경의 의견이죠. 좀 도와줬을 때 네. 그로 인해 발생한 상처나 그런 걸로 고소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 저는 괜찮아요.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을 그냥 보호해주는 조항 정도면 된다. 안 도와주는 사람 처벌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어제 봤던 사례에서 지난주 봤던 사례에서 해변에 누워있던 사람은 그냥 안 도와주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 처벌할 수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처벌을 할 수 없겠지만 네. 그런 사람은 처벌하면 안 된다. 그러면 네. 어떤 의견인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게 약간 뭐라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이 사람이 구해주지 않은 걸로 인해서 이 바다에 빠진 남자가 죽었다라는 것에 약간 인과관계라고 해요. 그런 걸 밝혀내면 처벌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2초 남고요. 저요. 네. 수찬이. 그 만약에 그 찬송 측 사람들이 물에 빠졌어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소리를 들었는데. 그리고 뭐 다른 사람이 자신을 구해줘서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자신이 저 사람이 그냥 보고만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법에 나와 있지 않아서 뭐 처벌할 수가 없다 라고 하면은 자신은 뭐 그 사람을 뭐 안 좋게 생각하면 그 사람을 자신이 직접 처벌하고 싶지 않을까요? 복수를 한다든가. 근데 일단 사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 사람을 처벌하는 것보다. 시간 잘 보세요. 선생님 네. 지금까지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다 이해가 안 되네요. 토론에 주고받은 이야기가. 저 그럼 말할게요. 일단 네. 뭐 산 게 중요하다 했는데요. 산 게 중요해요. 일단 산 게 중요하긴 하죠. 일단 산 거는 일단 살았어요. 그리고 제가 억울해요. 이 사람을
난 그냥 보고만 있었는데 처벌할 수 없어요. 답답하죠? 억울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럴 거면은 그냥 그 안 구해준 사람 법을 또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그 법을 안 넣을 거면 아예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넣지를 하지 않든가. 잘 썼고요. 자, 8초 남았는데 할 말이 있을까요? 8초 동안 할 말. 마지막. 아니 왜 둘만 태워요? 그쪽은 너만 했잖아요. 야, 2명이라도 하는 게 다. 얘는 그림 그리고 얘는 이해를 못했고. 8초 동안 얘기할 얘기거든요. 이게 지금 8초 동안 할 수 있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하나가 있기는. 네, 하세요. 아, 잠깐만. 정리? 할 말 없어? 그냥 8초는 하지 마세요. 안 머리 쓰겠습니다. 자, 이해가 토론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됐다고 하는데 유진이가 한 요약을 해보자면 처음에 착한 사마리아인의 몸은 필요하다라는 쪽에서 당신의 가족이 그렇게 또는 당신이 위험에 처했을 때 안 도와주면 괜찮느냐 이렇게 공격을 했죠. 그때 반대쪽에서는 그래도 상관없다. 왜냐면 그건 양심의 영역이고 좀 아쉬울 수 있어도 그걸 처벌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기가 나온 게 그러면은 이 사람이 최선을 다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했더니 이쪽에서는 신고 정도만 해도 처벌 안 하는 걸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그러면은 승찬이가 또 뭐라고 했냐면 신고만 하면 처벌 안 받는 거냐? 그러면 다른 거 할 수 있었는데도 신고만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거는 그때 사건을 수사해서 다르게 판단하면 된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상경이 같은 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도와주지 않았다고 처벌하는 조항은 빼고 도와준 사람에게 불이익이 갈 만한 걸 보호할 수 있는 조항만 넣자 이런 얘기도 했고요. 이렇게 되면 해변에 누워있던 사람은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처벌 조항이 사라진다면요. 그래서 이제 스타디가 마지막으로 얘기한 게 그렇게 처벌 조항 뺀 법이 무슨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냐 없는 거랑 마찬가지지 이런 얘기죠. 네. 그런 식으로 토론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어떻게 변했나요? 일단 이해가 안 돼서. 일단 유진이부터 한번 얘기해보세요. 총평. 네, 저는 원래부터 중립이었고요. 네. 그래갖고 사람이 적어갖고 일단 이쪽으로 오긴 했는데 일단 이분들이 하시는 말 보면은 아주 와리와리하고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갖고 좀 핵심을 관통해보세요. 그러면 유진이가. 일단 저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갑자기 뭐 이미 가족이 죽어도 뭐 그럴 거냐고 뭐 이런 소리 하다가 갑자기 뭐 신고자 뭐 이런 소리 하다가 막 신고를 해도 뭐 이게 뭐 법에 뭐 어떻게 되냐고 이런 소리를 하니까 일단 머릿속에 아주 그냥 살면서 느낀 것 중에 가장 복잡했고요. 그래서 전 중립입니다. 네. 그러면 수호찬 여기 있지 그랬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성이. 왜요? 네. 저는 중립이었지만 이제 사람이 적어서 왔는데요. 네. 듣고 보니까 반대파에 좀 더 가깝다는 걸 알았습니다. 필요 없다. 네. 원래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로. 승찬이는? 저는 제가 방어를 너무 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잘한 것 같다. 아휴. 반대파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